문득 떠올려보니 횟수로 4년 전 이맘때 그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. 늦 여름의 더위와 차가운 바람이 공존하던 그날의 날씨가 아직도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무엇이 달라졌고 그 길고 긴 소송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. 재판이 2달에 한 번씩 열리고 그 준비로 분주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제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.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할 뿐 이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.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혼을 잘 받아들였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. 정확히 4년 전 이 무렵 저는 삶을 포기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. 그러나 살아서 폐허가 되어버린 집으로 돌아오던 날, 그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. 어떻게든 살아보자. 그 결심 하나로 4년을 버텼고 저는 매일 그 다짐을 실천하며 지냈습니다. 그랬더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통증을 몸에서 조금씩 떨쳐냈고 하루 종일 잠에만 빠져서 지내던 일상도 긴 시간을 돌아 올해 8월이 되어야 루틴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. 최악의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었던 것은 건강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몸을 되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. 병원약은 잘 듣지 않았고 하루 24시간 잠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덫에 걸린 동물처럼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. 그렇게 한 걸음씩 빠져나왔습니다. 제가 앞에서 평온하다고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. 지난달 8월에 겨우 책상 앞에 다시 앉아 루틴을 되찾기 시작했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. 다른 이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심지어는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이 제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습니다. 가난에 찌들어 살던 20대에는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그때는 체력이 있었으니 돈만 조금 있으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. 돌아보니 어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. 가난해도 무엇이 부족해도 몸만 아프지 않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물론 다른 조건들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. 이제야 몸을 일으켜 세운 터라 경제적으로 여전히 팍팍하고 말 그대로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. 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매달 마지막 날 3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일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처음 그 이자 폭탄을 떠안았을 때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. 그래도 어느새 그것조차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.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시기에도 저는 그 이자를 감당하며 버텨왔습니다. 어린 나이부터 노후를 걱정해 30살에 시작했던 연금 프로그램은 결국 해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앞으로 3년만 더 납입하고 10년 거치 후 60세부터 수령하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그 연금까지 해약해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.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주시긴 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해약 기간을 앞두고 보험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만류를 했지만 저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.
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지켜야 했던 제 마음은 해약 서류에 도장을 찍던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릴 듯 했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. 지금의 저에게는 살아내는 일, 지켜야 할 집, 그리고 다시 만든 루틴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. 4년간 이혼소송을 겪으며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을 하나 꼽자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통증을 떨쳐낼 방법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. 어떤 병원에서도 늘어진 몸을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4년 만에 그 덫에서 빠져나온 제 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.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고 말해도 찾으면 있고 해보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. 아파트 경매 실행 가압류 고지서를 받고 펑펑 울며 거액을 은행에 송금하던 그 막막함도 결국 방법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제가 벌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쉬웠겠지요. 그러나 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것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제가 항소를 선언했을 때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. 그냥 적당히 나눠받고 빨리 잊고 살아라.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. 해외로 나간 코인은 못 찾는다. 건강도 좋지 못한데 무모하다. 그 손가락질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그 적당히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과거가 아니라고.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자 저는 코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. 마침내 법원에서도 원고의 계좌 전반을 조회할 수 있는 승인을 어렵게 받아냈고, 원고가 그동안 제게 알리지 않고 숨겨둔 재산의 실체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소송 초기에 변호사들마저도 코인 자산은 포기하라며 부정적이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. 방법은 반드시 있다. 그 믿음으로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중 원고에게 흘러간 자금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계획입니다. 1심을 진행하는 동안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당시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그 미완의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끝까지 추적할 생각입니다. 4년 동안 이혼소송을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모두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? 애초에 누구를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. 저는 다만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. 섬유근육통은 나아질 수 없는 병이라고, 우울증은 고치기 어렵다고 늘 말했습니다.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. 말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제 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. 이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 뒤 몸무게를 잽니다. 체력이 금방 떨어지던 터라 다이어트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8월부터 운동을 시작하며 조심스럽게 식단을 조정했고 한 달 반 만에 약 5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. 아주 작은 성과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. 4년의 시간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날을 버텼을까 싶습니다. 끝없이 나락으로만 떨어질 줄 알았던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일어서려는 작은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되돌아보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.